크립토 시장을 면밀하게 들여다보는 시간. 안녕하세요. 오늘의 코인 진행의 권지영입니다. 지금의 날씨처럼 우리 시장도 조금은 꽁꽁 얼어붙고 있는 듯한 모습입니다. 그래도 저희 방송 계속해서 보신 분들이라면 앞자리가 팔로 바뀔 가능성도 있기는 있구나 어느 정도는 생각을 하셨을 것 같은데요. 뭔가 예상을 했더라도 맞으면은 아프기는 하는 법이죠. 지금 아픈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헤쳐나갈 수 있을 것인지 하나씩 같이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간밤에 뉴욕 증시는 어떤 흐름 보였는지부터 같이 한번 만나보도록 하시죠. 간밤에 뉴욕 증시도 낙폭이 꽤나 컸습니다. 다우 지수가 1.76% 하락했고요. 나스닥 지수는 조금 더 크게 2.4%가량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장이 하루 쉬어갔음에도 셀 아메리카 현상을 피해갈 수는 없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관세를 무기로 휘두르면서 증시의 직격차가 떨어진 게 작년 4월 해방의 날 때와 흡사하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미국과 유럽연합이 합의에 이를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모두가 공감을 하고 있지만 단기적으로는 충격이 조금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지금이 또 저점 매수의 기회다. 이런 시각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작년 4월에도 증시가 굉장히 급락하기는 했지만 결과적으로 놓고 보면 다시 제자리로 올라오는 모습을 보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앞으로를 내다봤을 때는 저점 매수의 기회라고 여기는 시각들이 있는 겁니다. 지금의 내 전략이 단기를 위한 것인지 장기를 위한 것인지 면밀히 조금 돌아봐야 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내 전략 기간에 맞춰서 시장을 한번 제대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우리 시장에는 어떤 얘기들 나오고 있는지 헤드라인 통해서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비트코인을 집중적으로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비트코인의 현재 흐름 같이 한번 짚어보면서 온체인 데이터에서는 어떤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지 같이 한번 만나보시죠. 첫 번째 내용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트코인의 가격이 말씀드렸다시피 밤 사이에 결국에는 앞자리를 9에서 8로 바꾸고야 말았습니다. 불과 2, 3일 전까지만 해도 95,000달러대를 달리고 있던 비트코인이었는데 한 며칠 사이에 갑자기 계단식 하락이 가파르게 나타나기 시작했죠. 트럼프 대통령과 이 유럽연합 간의 갈등이 격화되는 상황에서 투자자들이 자꾸만 위험 자산에서 더 멀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하락 국면에서 이 비트코인 파생 상품의 미결제 약정은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건 숏 포지션의 유입이 늘었기 때문입니다. 하락에 베팅하는 이 수요자들이 늘면서 이 시장에는 조금씩 더 변동성이 커져가고 있다라는 부분도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죠. 이제 앞자리가 8로 바뀌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9만 달러 회복이 가장 시급한 과제로 자리 잡기는 했습니다. 9만 달러를 회복하지 못하면 지금 자리에서 추가적인 하락까지도 염두에 둬야 된다 이런 목소리들도 나오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자리에서 주시해야 할 가격 라인들은 어디가 될 것인지 잠시 후에 전문가님과 같이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시죠. 이번에는 온체인 데이터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수 있을까 없을까 궁금하신 분들은 이렇게 온체인 데이터를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현재 비트코인의 온체인 데이터에서는 조금은 아쉽게도 추가적인 하락 가능성이 더 있다라는 시그널을 보내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의 거래소 보유량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의 가격이 급락하기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거래소의 보유량은 반대로 확실히 올라가는 모습이 나타나죠. 이는 물량이 거래소로 들어오고 있다라는 거를 우리가 시사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거래소 순입출금량을 보더라도 확연하게 차이를 느낄 수가 있는데요. 최근까지는 계속해서 출금이 되는 상황이었죠. 그런데 하루 사이에 입금으로 돌아선 모습이 나타났고요. 그 수준도 확연하게 달라졌다라는 게 지금 여기에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만큼 이전과는 다른 수준의 비트코인의 물량이 거래소로 들어오면서 여기에서 이제 매도 물량으로 나올 가능성까지 열렸다라는 걸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에서 만약에 매도 물량이 더 나오게 된다면 추가적으로 8만 달러 중반대 그리고 초반대까지도 내려갈 가능성이 있다. 이런 분석들도 나오고 있으니까 온체인 데이터들도 잘 살펴보시면서 내가 지금 저점 매수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맞나 잘 한번 엿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살펴볼 수 있는 이슈 두 가지 만나봤습니다. 실시간 시장 분위기 한번 확인해 보시죠.
전일 이 시간 대비해서 여전히 빨간불들을 켜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의 낙폭이 상당히 커졌죠. 4% 넘게 하락하면서 현재는 88,500달러대까지 내려와 있는 상황입니다. 밤사이에는 87,000달러대까지 내려가기도 했었는데 소폭 올라오기는 했죠. 하지만 말씀드렸다시피 밑으로 다시 한번 내려갈 가능성도 있다는 점 항상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더리움이 더 큰 폭으로 빠지고 있습니다. 7% 넘게 빠지면서 3,000달러까지 이탈한 모습인데 빠르게 제자리를 찾아줄 수 있을지 이더리움도 관심 있게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요. XRP는 4% 넘게 빠지고 있고 솔라나도 5% 넘게 빠지면서 130달러 밑으로 내려와 있는 상황입니다. 밈코인단에서도 지금 3% 넘게 5% 가깝게 하락세들이 연출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우리 시장 안에서 지금은 조금 한 발 멀리 떨어져야 될 땐가라는 생각이 드는 분위기 펼쳐지고 있죠. 그렇다면 한 발 멀리 떨어지더라도 앞으로를 어떻게 대비해 볼 수 있을지 전문가님 통해서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전문가님과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코인 가자. 수요일 오늘의 코인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방송 55분까지 진행될 예정인데요. 방송 끝나고 나서도 시장과 관련된 이슈들 계속 업데이트 받고 싶다라는 분들 위해서 하단에 QR코드 마련해 뒀습니다. 이 QR코드 스캔해서 정보방으로 입장하시면 저희 방송 끝난 직후부터 전문가님의 전략 24시간 동안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지금 자리에서 바로 반등이 나와주거나 아니면 추가적인 하락이 나와주거나 둘 중 하나가 될 것 같은데 그 어떤 상황에서도 전문가의 전략이 가장 중요하겠죠. 정보방 안에서 실시간 대응 전략들 꼭 챙겨가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저와 함께할 전문가님 이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진영 전문가님과 함께합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인사부터 해주실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 시그널드림 이제 센터장으로 역임하고 있는 이제 리스크 관리자 정진영 전문가라고 합니다. 일단 지금 시장이 많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또 이렇게 많이 놀랐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 박스경제 TV 경제방송 많이 보시는 분들은 많은 전문가들이 조정이 나올 거다라는 그런 관점을 많이 공유했기 때문에 아이고 많이 빠지는구나 또 사면 되겠다 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좀 건강한 그런 조정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이고요. 이런 건강한 조정일 때 우리 투자자분들은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제가 들고 왔습니다. 이 시나리오를 보고 잘 대응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이제 그런 마음으로 오늘 방송 제가 또 최선을 다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밤사이에 시장이 많이 빠졌다 보니까 저도 그렇고 전문가님도 그렇고 평소보다는 조금 기운이 없다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지금 시청하시는 분들도 딱 그러시지 않을까라는 생각 듭니다. 이렇게 조금 맥이 빠지는 시장 안에서도 이때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앞으로의 수익이 달라질 수 있겠죠. 앞으로를 내가 한번 이겨낼 수 있는 전략들 가져가 보겠다 마음 먹으셨다면 전문가님 통해서 의견들 잘 받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어떤 얘기들 오늘 나눌 수 있을지 간략하게 먼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시점에서 전문가님이 바라보시는 오늘 조금 주요하게 다뤄봐야 될 내용들로는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일본 정례회 같은 경우는 이제 이벤트가 있으니까 들고 온 거고 이제 2번 그리고 이제 4번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시청하시는 분들은 시청자분들은 6번이 가장 관심이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 얘기부터 바로 들어가 볼까요? 네, 알겠습니다. 일단 정례회가 사실 제가 좀 이제 1월 28일 날 하는 거를 25일로 제가 좀 착각을 좀 하고 있었는데 28일 날로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정례회라는 거는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제 모이는 사람들 주기적으로 모여서 이제 금리 관련 기타적인 그런 내용들을 회의를 하는 그런 간단한 쉽게 설명드리면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런 회의를 말하는 부분이고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눈치가 빠르신 분들 좀 투자를 오래 하신 분들은 아마 체크를 할 부분이 어떤 거냐면 지금 현재 이제 우리 그 트럼프 대통령과 그리고 이제 파월 의장 좀 그런 갈등이 좀 많았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베이스 기본적으로 가장 높은 확률로는 금리 동결이 거의 97% 정도로 발생이 될 거고요. 그러면 여기서 과연 정치적인 압박이 있을까 없을까 이걸 먼저 보는 게 중요한 관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정치적 이런 그 압박이 좀 존재했더라면 아마 비둘기식으로 동결이지만 앞으로 동결될 가능성이 금리 인하가 될 가능성이 클 것이다라는 그런 이제 비둘기식 발언이 나올 거고요. 만약에 매파식으로 나올 경우에는 일단 정치적 압박이 오더라도 난 내 마이웨이 내 길을 가겠다 이런 방식으로 나갈 때는 매파적 긴축적 이런 방향이 나올 거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합니다. 그 만약에 우리가 비둘기식으로 나올 확률도 조금은 있는데 비둘기식으로 나왔을 때는 이제 금리 하락 압력 때문에 비트코인이 우호적으로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정치적인 압박이 들어왔더라면 다시 돌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 당장적으로 비둘기식 발언이 나온다고 해서 비트코인이 올라간다 하더라도 우리가 급하게 움직일 필요는 없다라고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런 내용 때문에 제가 이런 정례회의 내용을 들고 왔습니다. 좋습니다. 자, 일단 1월 말에는 FOMC가 예정되어 있죠. 여기에서 지금 금리 동결 가능성이 너무나도 커져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의 금리 인하를 바라고 있으신 분들은 거의 없으시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그런데 금리 동결이 되더라도 그 뒤에 자리 잡고 있는 스탠스가 어떤가,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요. 만약에 무언가의 정치적인 압박이 계속해서 들어와서 내가 지금은 동결을 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인하할 거야 라는 식의 얘기가 나온다면 시장은 여기에 환호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의 또 유의점을 짚어주셨습니다. 지금 당장에 약간 올라가는 모습이 나타나더라도 섣부르게 움직이기보다는 되돌림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조금 더 지켜봤다가 움직이자라는 의견을 주신 거니까 전문가님의 의견들도 잘 한번 참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FOMC를 앞두고 있는 만큼 정례회의에 대해서 얘기를 먼저 나눠봤고요. 다음으로는 비트코인과 관련해서 시나리오를 어떻게 조금 작성해 봐야 될지 같이 얘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국에는 또 지금 변동성이 그런데 또 밑으로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네, 다가오는 월 말이 조금 중요한 날이라고 들었어요. 일단 이제 옵션 만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관세가 미뤄지더라도 2월달 저는 이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3월달은 금리 인하가 좀 진행될 거다라고 좀 생각하는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네. 관세가 진행될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우리가 이제 위험 자산군들에 좀 자금이 좀 들어오지 않을까 좀 긍정적으로 보는 편이거든요. 현재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어설프게 이렇게 비둘기식 발언이 됐다고 해서 이제 92K, 뭐 93K까지 도착한다 한들 다시 조정이 나올 거라 봅니다. 우리가 중요하게 말씀드리는 거는 이제 94.8K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를 안착이 하는지 안 하는지가 매우 중요하다고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현재 콜옵션 가격이 지금 이제 100K 부근으로 지금 현재 콜옵션 많은 대기자들이 지금 기다리고 있고 풋옵션 같은 경우는 80K입니다. 일단 80K까지 가버리면 사실은 좀 굉장히 좀 위험 자산군, 특히 비트코인은 한 번 더 암흑기가 올 수도 있다. 그래서 80K까지 가면 절대 안 됩니다. 제가 보는 관점은 86K이고요. 그리고 제가 방향성 시나리오는 뒤에 또 3가지 정도를 준비를 했기 때문에 그때 한 번 더 말씀을 좀 드릴 거고, 그리고 이제 1월 30일 날 만기 전후에 대해서도 제가 실시간 차트로 준비를 했기 때문에 한 번 더 상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첫 번째 시나리오예요. 사실 이거 자료를 어제 만들었기 때문에 뭐 90K라는 부분 박스지만 제가 봤을 때는 87K 기준에서 87K부터 이제 92K까지는 저는 이제 박스권 횡보 구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이제 맥스페인 자체가 지금 이제 90K, 89K에서 92K 왔다 갔다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 박스권으로 보고 있는 부분인데, 일단 지금 제가 시나리오 A 같은 경우는 가장 현물 종목들에 대한 이런 수급이 잘 들어오는 구간입니다. 쉽게 설명드리면 일단 이제 관세 2월 달로 넘어갔을 때는 상승 시나리오 보고 있지만 그전에는 이 횡보가 길어질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횡보가 길어지는 만큼에 대해서 그 에너지가 축적되기 때문에 그 힘을 가지고 한번 100K까지 가지 않을까라고 제가 시나리오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시나리오 A 같은 경우는 이제 뭐 횡보가 만들어진다라고 하면은 우리 또 시청자분들 또 현물 투자하시는 분들 가장 좀 재밌게 단기로 좀 알트 미니 부장이 올 수 있는 뭐 미니 부장이라고 해서 뭐 크게 움직이는 게 아니고요. 그래도 뭐 순환매가 돌 수 있는 그런 시장이 올 수도 있다. 이런 시나리오다라고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이제 시나리오 B 같은 경우는 이제 바로 올라가는 겁니다. 일단 이제 옵션 만기일 이후에 일단 옵션 만기 때는 이제 아까 우리 또 앵커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미결제 약정들이 좀 깔끔하게 좀 이렇게 좀 정리가 되는 부분이고 다시 새롭게 움직이는 부분이라서 좀 변동성이 크게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옵션 만기 이후 하루 이틀 뭐 많으면 5일 뒤에는 한번 이제 변동성이 나올 건데 바로 올라가는 신호입니다. 바로 올라가는 경우에는
아마 비트코인 이제 그 도미넌스가 상승이 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아, 그래요? 네, 제가 보는 거는 이제 도미넌스가 60.2 정도, 60이 넘어가 버리면 좀 알트들은 힘이 빠진다라고 보는 편이라서 그쵸.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비트코인이 올라간다라고 해도 우리 투자하시는 분들이 지금 현물을 살 때다라는 개념보다는 이 도미넌스와 비트코인이 지지를 하는지를 보고 좀 대응을 해야 된다. 이런 시나리오라고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준비했던 C 시나리오입니다. 이거는 이제 하락입니다. 제가 지금 보고 있는 거는 지금 같은 경우는 제가 혹시 내일의 코인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트레이딩 레인지라고 해서 우리가 한번 저점대를 한 번 더 확인하는 구간입니다. 그리고 절대적으로 깨면 안 되는 구간이 최근에 이제 피닉셀에 왔을 때 큰 하락을 줬던 이제 SC 구간, 그 셀링 클라이막스라고 해서 86K 구간인데 이 지금 현재 구간이 86K를 깨져버리면 아무래도 이런 풀옵션 쪽 80K까지 떨어질 확률이 높아진다라고 우리가 분석을 보면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C 시나리오는 사실 뭐 저도 그렇고 우리 또 시청자분도 그렇고 절대 오면 안 되는 시나리오인데 네. 혹여나 이제 뭐 이 관세적인 부분이라든지 이런 매크로적 경제적인 부분에서 혹시 큰 이슈가 났을 땐 80K가 열려버리면 70K도 깨질 수 있다라는 많은 내용들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거는 하락 시나리오를 말씀을 드리고 있는 부분입니다. 좋습니다. 비트코인의 가격과 관련해서 시나리오를 A, B, C로 나눠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횡보부터 상승 그리고 하락까지 한번 짚어봤는데요. 우리가 바라는 건 어쩌면 오히려 횡보하는 장 안에서 단기로 먹고 나오는 그런 전략이 더 유효한 장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옵션 만기일 이후에 변동성이 나타나면서 상승이 나타나더라도 그때는 또 섣부른 움직임을 가져가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하신 만큼 전문가님의 이 무언가의 시그널이 가장 중요하겠죠. 정보방 안으로 들어오시면 전문가님께서 지금이 딱 기회입니다 라고 알려주실 예정입니다. QR코드는 저희 방송 끝나는 55분까지만 열려있을 예정이니까 지금 바로 정보방에 들어오셔서 전문가님 통해서 실시간 대응 전략들 받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자, 시나리오를 3개로 나눠서 살펴봤지만 이제 종합적으로 한번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 자리에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될 건 87K의 지지 여부일까요? 네, 맞습니다. 일단 87K를 지키면 이제 저는 무조건 우상향 102K까지 갈 것이라 보는 편이라서 우리 투자하시는 분들이 투자의 기준점을 잡으실 때는 87K를 지키는지 그리고 현재 95K, 94.8K를 돌파해서 그쪽이 지지가 되는지 두 가지만 보시면 충분히 투자적인 그런 관점을 정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내용도 제가 나중에 이 트레이딩 뷰를 통해서 조금 더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비트코인 87K만 일단 잘 지켜다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딱 그 부근에서의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향후 며칠 동안 비트코인이 어떤 움직임을 보이는지 유심히 관찰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조금 더 밑에 단으로 내려가서 그럼 섹터별로 알트들은 어떻게 바라봐야 할 것인가 이에 대한 전략들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계속해서 뭐 우리 눈에 띄는 섹터들은 조금 정해져 있는 분위기인 것 같기는 네, 해요. 맞습니다. 어떤 부분들 살펴봐야 될까요? 일단 제가 지속적으로 말씀드리는 섹터는요, 이제 RWA 그리고 디파이 코인입니다. 뭐 세 번째는 저도 사실 좀 관심 있게 좀 공부를 하고 있는 섹터입니다. 이제 새롭게 만들어지고 있는 그런 섹터인데 지금 순위는 1순위가 이제 뭐 토큰화돼 있지만 지금 현재 이번에 최근에 가장 상승을 많이 줬던 그런 섹터는 3순위에 있는 온체인 신금융 관련된 그런 코인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앞으로는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지 일단 1순위인 우리 이런 RWA 같은 경우는 저는 개인적으로 중장기적 관점으로 가는 게 맞다라고 보는 편이고요. 2순위인 디파이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좀 이게 변동성이 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AI죠. 제가 뭐 저번에도 추천드렸던 이제 그 보치오 프로토콜도 AI 코인을 톡하는 부분인데 그런 코인이 힘이 좋은 코인이다. 쉽게 설명드리면 한번 상승이 나왔을 때는 좀 큰 상승이 나오는 코인이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고 3순위에 있는 온체인 신금융 예측시장 크리에이터 자산 같은 경우에는 사실 시총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이 많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이 코인 같은 경우도 우리가 이제 관심 있게 좀 공부를 하고 접근해야 되는 코인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시총이 낮기 때문에 혹여나 잘못 진입을 했을 때는 굉장히 큰 리스크가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이 세 가지 섹터 중에서 3순위에 있는 저 섹터는 좀 공부를 하시고 접근하시는 거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역시 공부에는 끝이 없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우리 시장도 다양한 섹터가 나뉘어 있는데요.
이 안에서도 계속해서 튀어오르는 코인들은 또 정해져 있는 만큼 어떤 섹터가 요즘에 가장 핫한지 이런 부분들도 잘 한번 공부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전문가님, 지금 이 섹터들 안에서 전문가님이 관심을 두는 코인을 먼저 살펴볼까요? 아니면 실시간으로 비트코인부터 볼까요? 일단 제가 비트코인부터 먼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밤 사이에 조금 하락이 나와서 네, 맞습니다. 실시간으로 봐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한번 잘 짚어봐 주실 수 있을까요? 명의가 조금 필요할 것 같거든요. 네, 일단 제가 사실 여기 이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뭐 제 관점이긴 하지만 사실 네. 저는 빠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빠진다는 말씀을 드렸고 제가 저항성 같은 경우는 97K까지 한번 조정 나올 것이다 말씀을 드렸거든요. 제가 이거 좀 확대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트레이딩 뷰를 좀 띄워주시면 제가 바로 진행할게요. 네. 현재 지금 우리가 이제 일봉입니다. 제 날봉이 습관이 돼서. 날봉도 괜찮습니다. 네, 현재 우리가 보는 게 97K 이제 87K 선이에요. 여기가 보시면은 이제 여기가 이제 절대 하락을 하면 안 되는 구간이라 보시면 되는 부분인데 현재 이 구간 있죠. 현재 보시면 잠시만요. 이게 어디 있죠? 전문가님께서 심사숙고해서 지금 고르고 있으시네요. 네, 제가 지금 굉장히 신중합니다. 우리 또 신중할 수밖에 없는 시장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겠죠. 일단 뭐 제가 빠르게 시간이 없기 때문에 빠르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87K선만 지킨다면 충분히 한 번 더 반등이 나올 수 있고, 그리고 이런 구간을 우리가 어떻게 부르냐면 이제 이렇게 부릅니다. 개인들이 겁먹고 물량을 넘기게 만드는 구간. 쉽게 설명드리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트레이딩 레인지라고 해서 상승을 위해서 우리가 한 번 더 이렇게 물량을 던져주게끔 유도를 하는 그런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되는 부분인데요.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한 번 더 상승을 줄 겁니다. 이런 구간만 완성되면 한 번 더 우리가 뭐 3일에서 5일 정도에서 여기 구간까지만 한 번 더 상승을 준다라면은 이때부터는 우리가 100K까지는 거의 갈 확률이 80%가 넘어간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굉장히 간단히 말씀드려서 현재 우리가 차트가 만들어진 구간들은 한 번에 올라가거나 한 번에 떨어질 수 있는 구간들은 없습니다. 항상 물량들을 뺏어오고 물량을 넘겨주고 그런 구간이라서 지금 빠지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주저한다면 사실은 우리가 이런 큰 손들에게 좀 당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좋습니다. 실시간 차트를 보니까 이 지점에서 확실히 지지를 받을 수 있겠구나. 여기가 저항을 받을 수 있는 구간이겠구나. 한눈에 들어오시죠. 이런 부분들 정보방 안에서 더 상세하게 짚어드리고 있으니까 하단의 QR코드 지금 바로 스캔해서 들어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실시간으로 시장, 그 비트코인의 흐름 같이 한번 짚어봤고요. 그렇다면 다시 얘기를 돌아와서 전문가님은 어느 코인에 관심을 두고 있으신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어떤 관심 코인 가져오셨을까요? 제가 이름은 제가 솔직하게 좀 말씀을 드리긴 그렇고요. 사실 다들 아는 코인입니다. 근데 이 코인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적어드린 것처럼 인프라에서 핵심적인 오라클 네트워크로 평가되고 있고요. 사실 이 코인은 RWA도 있었지만 예전 같은 경우는 이제 그거죠. 그 RWA보다는 예전에 그거죠. 기억이 안 나네요. 갑자기. 뭐였을까요? RWA기 전에 그 이더리움 관련 섹터였는데 네. 지금은 이제 RWA로 좀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6년도 트렌드 자료에서도 이제 상위권을 꼽힌 그런 코인이에요. 그리고 이 코인 자체는 그 단가, 쉽게 말해서 이 가격에 대한 큰 변동성은 없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앞으로 충분히 우상향으로 갈 수 있는 코인이다. 다만 기간이 길다. 그래서 이런 코인들을 단기로 접근하기보다는 우리 또 투자하시는 분들이 좋아하시는 장기적인 매집, 이런 코인에 어울리는 코인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 코인에 대해 궁금하시다면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신다면 제가 이 코인에 대해 한 번 더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전문가님의 관심 코인까지 만나봤으니까요. 자세한 전략들 정보방 안에서 꼭 받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자산의 가치 또는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